자, 세 번째 서랍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라이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라이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군 소속 행정병으로 근복무 중인 말년병장 라이더라고 합니다. 본론부터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는 현재 고생을 사수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설마 배부른 소리 하시려는 건가 싶으시겠죠? 네, 정확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군 복무 중인 지금까지 큰 시련 없이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아왔습니다. 부자들처럼 풍족하진 않아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죠. 그게 부자입니다. 허나 현재로서는 그 점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비극이나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고 이런 경험의 부재가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이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면 그것 또한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시련도 겪어보고 해봐야 그러한 힘들었던 순간들이 본인의 큰 자산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일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명 유의미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전 지금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게 힘든 적이 군생활 이전에도 군생활 하면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병이 난이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땡보 수준입니다. 물론 군생활 포함 인생 통틀어 힘든 경험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남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 스스로 나태해지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기도 하고 틀어진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그래도 예행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1월에 전역하면 힘들고 고되면서 정신 먼저 차릴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해보고 싶습니다. 중대장이 707 특임대 출신이셔서 특수부대 출신들 특유의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는 마인드가 부럽긴 한데 곧 있음 예비역 병장이 되는 사람이 굳이 특수부대 지원하는 건 좀 그렇고 태페브리센터 같은 박스대 지원해서 한번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혹시 추천하시는 거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일단 나는 이분한테 느껴지는 게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부자인 게 맞네요. 보통 부자분들이 자기 입으로 부자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못 봤습니다. 유튜브 그동안 오래 하면서. 네. 일단 돈 걱정 안 하고 사셨네요. 라이더님. 이분이 겸손하게 말하셨지 내가 봤을 때 부자의 범죄에 속하시는 분이 맞아. 네. 라이더님 솔직히 말해서 또래 애들보다 유복한 건 맞죠? 여기서 보면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게 참 추상적인 건데 그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하게 해줬고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장난감이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사줬다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집에서 뭐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뭐 용돈 같은 것 때문에 크게 부족함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 중요한 게 고생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나와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라이더님한테 중요한 게 그거야. 모든 이제 군생활 병장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공통적인 건데 저는 사서 고생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가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잡아서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준을 잡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말년병장 되면 이거 신경 쓰지 나가서 고생하겠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나가서 돈 벌려면 고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가 나가서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냐 아니면 전공을 어떻게 할 거냐 전공을 살릴 거냐 아니면 뭐 자퇴할 거냐 아니면 편입할 거냐 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고민할 텐데 왜냐하면 보통 군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고졸도 있지만 웬만하면 대학생이야. 그럼 나가서 언제 복학시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만약에 과 가가지고 뭐 적응 못할 것 같아 내 과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아 그냥 자퇴할까 아니면 뭐 수능을 다시 볼까
뭘 할지 정했다고요? 혹시 대학교 전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학은 나오셨죠? 이거 대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휴학기 내고 지금 군생활 복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안 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별로 대학생이 아니라고요? 진짜로? 대학 안 다니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줄 만한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경제적 유복하다 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쓰든 대학교를 보내려고 할 텐데. 뭐 등록금 알아서 내주겠다고 하실 테고. 그러면 대학을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물론, 대학이 뭐 쓸데없는 대학도 많고, 뭐 전공을 뭘 해야 할지 모르면, 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안 가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뭐. 집에서 대학교 등록금 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그저 그런 학과 나와서 나중에 등록금 내고 나중에 취업 뭐 졸업해서도 취업 못할 것 같다 하면 안 가거나 보통 그런 케이스지.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돈이 있다고 하면 다 보내는 추세잖아요, 여러분. 뭐 등록금 몇 푼이 아쉬워가지고 대학교를 부모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대학교를 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대학교 안 나와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졸로 나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몸을 할 수 있는 일밖에 별로 없습니다. 파티시에나 쇼콜라티 쪽에 가려고 한다고요? 저게 뭐야? 파티시에 쇼콜라티? 요리사네요. 네, 검색해보니까 그거네요.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유이사분의 에드워드 것이 아시죠? 그 에드워드 건님. 그분 하는 그런 요리네. 양식이네, 양식. 양식 요리사가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왜 보면 유튜버 중 유명하신 분인데 그 에드워드 건님 밑에서도 그 목진아님 아시죠? 승우 아빠. 예.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하겠다는 건데, 어, 그럼 대학의 뜻은 없는 거예요? 대학의 뜻은 없는 겁니까?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빵, 뭐, 파스타, 스테이크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보면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 비싼 데 가면 왜 세팅 하잖아요. 왜 고기 같은 거 이제 고기 먹거나 아니면 뭐 만들면 왜 이렇게 이쁘게 왜 이렇게 왜 이쁘게 보기 좋게 그릇 같은 데 해가지고 딱 세팅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멋있어 보이고 좋아서 하는 거냐,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 네.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건지. 난 솔직히, 택배 상하차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사실. 나가서 진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님이 택배 상하차라는 게 평생 직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지, 진짜 하고 싶은 거지,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지. 이걸 좀 정하고 가야 돼. 라이들이 왜 정해야 되냐 하면, 저녁 전에 내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계획을 안 세우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시간만 쓴단 말이야. 경험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갈 때라는 게 있으니까 뭐 휴학하면 되잖아. 휴학할 때까지 뭐 자기 집 딴다거나 알바하면 되지만, 대학을 안 나서 분들은 이 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그,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요. 이 전역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이미 군대를 갔다 왔던 분들은. 그래서 계획을 잘 잡아야 돼, 이게. 근데 또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굳이, 굳이 있잖아요.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역하고 나오면 고생이에요. 나오면 그게 고생입니다. 우리가 고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극한 지역 가가지고 막 그 공항도 일에다가 막 입에 단내라듯이 일하고 막 땀에 쩔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냥 군대 전역하고 나서 고생이야. 왜냐, 이제는 어른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뭐 부모님한테 뭐 돈 달라고 하면 돈 받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게 지낸단 말이야.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부모님도 자식한테 이렇게 오롯이 다 챙겨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 군대 갔다 왔어, 이 정도 네가 해야 되지 않냐? 돈 놓고 네가 벌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용돈 네가 알아서 해라. 어? 군대 갔다 오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택배 상하차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나이들 아셔야 돼. 인생 배우려고 택배 상하차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 아셔야 돼. 인생의 쓴맛을 느끼려고 택배 상하차를 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냐? 당장 취업 안 되고 생활비라도 벌려고, 출근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계 해결이 되면 굳이 여기 안 온다는 거죠. 한 90%는 그만둘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예전에 그 연기자인데, 그 야인시대 그 신마저고 나오신 분 있죠. 그 최철호 씨, 그분이 그 예전에 그 TV 이제 근황 나왔는데, 그 택배 상하차에서 일하고 있었어. 곤지암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분이 만약에 먹고 살만 했으면 거기서 일했을까요? 연예인인데. 일이 없고 뭐 하는 것만 족족 안 되고 뭐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연기 일이 느끼는 바가 크다고요? 글쎄요, 이거 굳이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늦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확실히 뭔가 해야 되는 걸 시간을 더 쓰는 게 낫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택배 상하차 있다가 몸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고생이 사는 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난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너무 좀 지나친 고생은 안 겪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야. 이미 고생 안 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고생이에요. 자, 택배 상하차 같은 일, 좋아서 하는 누가 있어, 여러분? 누가 좋아서 합니까?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 재벌인데 그냥 밑바닥 체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나 집에 그 뭐 아파트 6채 가지고 있고 건물 한 2채 가지고 있어. 재산 한 3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사는 게 무료해가지고 그냥 좀 자극좀 받고 싶어가지고 택배 상하차 갈래.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상당수가 취준생, 아니면 뭐 빚쟁이 분들, 그러니까 뭐 사업하다 잘 안 되신 분들, 아니면 인생이 꼬꾸라신 분들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 밑바닥들이 모여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야. 거기 가면 다 사연들이 있어. 딱해요. 네, 딱해. 차라리 고생을 할 것 같아 노가다를 하세요. 고생을 하실 것 같으면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를.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그분들은 죄송한 말이긴 한데요. 안 엮이는 게 나아요. 안 엮이고 안 보는 게 나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거 아셔야 돼, 아이들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말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 어울리냐가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말이야. 뭔가 다크니스하고 뭔가 아웃사이더에 있고 사회적인 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 님도 같이 거기 엮이게 돼요. 영향을 받는다고. 그분들 만나면 낙이 없어. 낙이 없고 맨날 술하고 토토하고 용이나 돈수가 이런단 말이에요. 낙이 없거든. 맨날 일이 너무 고되니까 집에 가면 잠자야 되고. 그 산송장에 다름이 없어. 나도 그 일 하겠다 버티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이유가 있나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안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하면 노가다 경험 안 해보면 여자분들도 무시하겠죠. 여자분들 아직 노가다 무시하지. 여자분들 왜 무시하면 여자분들은 사무실 일 말고는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솔직히 여자분들, 대한민국 여자분들, 대한민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조업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노가다는 몰라. 아니, 생각해봐. 노가다 판에 애초에 여자분들이 없잖아요. 여자분들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해보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건 무식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들과 만나고 하다 보면 그분들 비슷해지다는 거야. 나도 물드는 거야.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라이더니. 그 사람들과 나도 유상종이 된다는 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도 그 생활에 쪄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생활을 못 하게 돼.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뭐, 아까, 뭐, 그 요리사 같은 거. 해야겠다 생각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셔야 돼. 특히 택배사가 고왕들이 있잖아요. 숨 쉴 틈이 없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내가 뭔가 나중에 여기서 일하다가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그 생각을 못 하게 돼. 내가 굳어버려요.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뭐 생산지도 그렇고 택배 상하자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생각하고 뭔가 내리실 수 있고 뭔가 계획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 너무 길고 일이 고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한탄하고 막 불만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계속 웃기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 못 해요. 못 한다니까. 만약에 님이 라이더 일을 거기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 자네 뭐하다 여기 왔는가? 젊은 사람 같은데 아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여기서 그냥 쓴맛 좀 경험하고 싶고 와서 왔습니다.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누구 물어볼 거야? 자네 뭐 혹시 뭐 힘든 일 있나? 뭐 집이 어렵나?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다 그런 사람들 왔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오래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 자네 뭐 부모님이 좀 어디 안 좋으신가? 아니면 뭐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등록금 벌려고 부모님이 좀 어깨 가볍게 하려고 좀 등록금 벌려고 좀 온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데요? 저 부모님 먹고 살만하고요. 기재적으로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쓴맛을 경험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진지하게 어깨 붙잡고 얘기할 거예요. 야, 오지 마. 이게 뭐 좋은 게 있다고 여기 오려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오면 안 돼. 말릴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라이드 이렇게 생각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젊을수록 더 좋은 데 가서 일해야 돼요. 어? 젊을 때일수록 좀 포부를 가지고 더 넓은 것으로 좀 좋은 데 가서 일해야 돼. 라이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저기는 나이가 한참 차고 내가 이거 하다 엎어지고 저거 하다 엎어지고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와도 됩니다. 그런 분들 여기 절대 다수 일고 있는 것이 택배 상하차예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 그분들이 들으면 와 사람 무시하는 건가? 우리가 어? 우리는 뭐 자존심 없는 줄 아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오히려 처음부터 내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스펙이나 자격증가 잘 따가지고 내 나이와 피지컬 최대한 환영해서 최대한 좋은 데 들어가야 돼. 왜냐면 그때 아니 못 들어가 라이더니. 그때 아니 못 들어간다고. 왜 사람들이 뭐 대기업 젊은 친구들이 왜 대기업 하는지 아세요? 그 시기 아니 못 들어간다니까. 그 타이밍 아니고 나이 차버리고 시기 놓쳐버리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취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중소기업 일할 때 저한테 나이 물어보고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나이도 젊은데 여기서 왜 일하고 있냐? 어? 얼굴 보니까 여기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네 지기만 늦지 않았다. 여기서 그냥 험한 일 하면서, 그 푼돈 받지 말고, 책 같은 거 잡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좀 좋은 데 가라. 내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 여기 일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저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저도 조수도 이 얘기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어른분들이. 선배들이 그 얘기 왜 할까? 조금이나 어릴 때 높은 데 지원하라 왜 할까요? 나이가 차면 절대 안 말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차버리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서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라이더니. 그리고 라이더니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다 고생이야. 근데 라이더도 아셔야 되는 게 고생을 해도 괜찮은 게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라이더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라이더님 돈에 더 하셔야 돼. 내가 진짜 쓴맛을 얘기해 줄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고생이에요. 고생이 아닌 것 같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고생이야. 공부하는 것도 고생이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왼종일 책과 씨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 취업하는 것도 고생이야. 이제 취업이 바로 일사천리로 다이어트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라이더님 고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고생이었었냐 하면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정규 과정이니까 의무 과정 아닙니까? 나라를 시키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공부 좀 못해도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못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못하면 안 받아줘요. 잘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 게 세상이야. 아 유리님 네 만원원 감사합니다. 왜 지금 스펙 공화국이라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앉아가 자기 진다고 스토익 점수 올리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취업 들어가는 그만큼 바늘구멍 좀 힘들기 때문에 아 라이더니네 알겠습니다. 만원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우리 사는 거 다 고생이야. 여기서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고생이야 이 방송하는 거. 방송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이 바닥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 유튜브도 유튜브도 소위 소문 없이 사라지고 접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 한번 해보신 분들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쉽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막상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쉽다고 얘기 안 해.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에서 5년, 10년 동안 전속한 사람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고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고 도저히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 택배 상하차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잖아. 유치적인 거 너무 빠져버리면 사람이 머리를 안 쓰게 돼. 머리를 안 쓰게 돼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돼. 그러니까 라이더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아니 먹고 살만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먹고 살만한데. 물론 호기심에 한번 해봐도 괜찮아. 해보고 나면 정말 실망할 거야.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에서 실망할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택배 상하차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해봐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번도 못 버틸 거야.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님 나이 또래 많이 추노하거든요. 님 나이 또래 연령대에서 추노가 제일 많아. 고등학생하고. 고등학생들도 일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생들 보통 야자 끝나고 아니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많이 일하겠네. 고3들 많이 일하겠네요. 수능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때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생 늘어난다고 하면, 에이,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오냐오냐 하면서, 오냐오냐 이렇게 곱게 자라고 깡다고 없다 보니까 피하지 가는데,
성인들도 많이 피해. 성인들도 많이 도망가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지 않아요. 돈도. 제가 봤을 때 택배 상하차 정도 하면 일당 20만원 줘야 돼. 근데 20만원 안 줍니다. 15만원도 안 줄 거야. 내가 이게 14만원이니까 그 정도 돈을 줘요. 친혈시급보다도 못한 돈이야 이게. 하루 정도 해보는 게 괜찮아요. 근데 해보고 나면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이걸 오래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 거야. 내가 정신 차리려고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뭐 찐득하게 해야겠다, 작정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먹고 살만한데 부모님 뭐 공부하겠다 하면 뭐 학비 대주시고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 여자분이라고요? 여자분도 노가다 일합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 젊은 사람이 노가다 가면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치근덕댈 텐데. 그래서 있잖아요. 고생도 있잖아요. 너무 쓰디쓴 고생을 안 하는 게 좋아. 내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크게 리스크가 없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고생을 하더라도 안전한 고생을 해야 돼요. 정신과 육체가 갉아먹는 고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각성 안 됩니다. 내가 팩트로 얘기할게. 택배 상하차 한다고 해서 각성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왜 이거 라이더니 군대랑 똑같아. 군대 가면 막 처음에 막 군생활을 가면서 이제 막 딱 짜여진 스케줄에다가 막 밥 먹을 때 이제 OR 맞춰가지고 어? 내 거 빨래하고 내 거 막 꼬바로크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맨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부모님 효도해야지 하는데 한 이제 상병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 그냥 원래 돌아옵니다. 이게. 이거 이미 군대 때 한번 경험했잖아. 군대 때. 군대 갈 때 맨 처음에 이등병 때는 막 조교들이 막 쪼고 막 얼차려주고 바깥지도 않은 짬밥 먹으면서 모든 걸 다 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잖아. 워커도 내가 닦고 다 해야 되잖아. 맞잖아, 여러분. 어?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야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해야겠다.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살겠다. 그런 마음 먹잖아요. 그럼 근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여러분. 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나도 맨 처음에 부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엄마 얘기하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를 얘기했어. 근데 전역하다 보니까 엄마랑 다시 바뀌더라. 어. 맨 처음에 이제 휴가 나왔을 때는 엄마 내가 밥 지을게. 어머니 제가 밥 짓겠습니다. 내가 다 낚았었어. 근데 전역하니까 엄마 밥 없잖아. 어. 아, 밥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해봤잖아. 나만 해봤는 것 같아요. 다 해봤다니까, 전역자들은. 군대가 일시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하는 효과는 있어도 본질 자체는 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를 많은 전역자들이, 많은 예비역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택배 상하차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큰 기대 걸지 말라는 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뭐 사서 고생한다, 뭐 택배 상하차 가서 고생한다, 이것보다는 내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시간이라는 거 벌 수가 있어. 그게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전역하고 나서 아시겠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윤 같은 거 즐기고 그렇다가 나서 빠져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낸 사람들 많아. 근데 나중에도 그 시간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정말로. 아 내가 그때 좀 뭐라도 할걸. 그때 그때 뭐 자격증을 딸걸. 그때 학교 생활 열심히 할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오고 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 내가 어떤 직업을 할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뭔가 이제 내한테 커리어를 조금 치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벌어져요. 벌어진다고. 특히 라이더님 더 중요한 게 뭐냐? 님은 학교를 안 다니잖아.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그래도 복학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학교 다니면 그래도
과 동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고 교수님 있으니까 잡아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 물론 그렇게 학교 다녀도 나사 빠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면 뭔가 자극을 받잖아요. 주변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님은 학교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극받을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목적지가 없다는 게 위험한 거야. 예. 그래서 괜히 막 몸고생하면서 몸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한테 맞는 거 진로부터 먼저 탐색해 보시고 그냥 택배상 하자 하루만 해보시고 예. 본인 자기 개발이나 인생 발전이 되는 어떤 그런 공부라든지 미래에 대해 더 투자하는 게 본인한테 피해야 되고 살이 됩니다. 진짜로. 이건 경험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더님. 군대를 한 십수년 먼저 전역한 선배가 얘기하는 겁니다. 민방위 출신. 어. 그 전역하고 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 네. 그래서 일단 뭐 말년 병장이니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나가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정하시고 계획을 다 잡고 나와서 예, 전역하고 나서도 좀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본인 일을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이더님 고민 사연 감사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말년 병장이라고 했죠. 예,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더님. 라이더님 내가 하나 또 얘기하자면 말년 병장을 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족구하고 축구 차지 마세요. 구위종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발목 아작나고 무릎 물차고 어깨 나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네. 특히 볼 좋아하시면 참으세요. 하지 마. 그거 만약에 다치면 평생 고생합니다. 전역하고 나서. 몸살이 됩니다. 왜 떨어진 낙엽 조심하라고 하죠. 정말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말년 병장이긴 하지만 재연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긴 하지. 그래도 군인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네. 일단 군인이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전역하는 게 최고입니다. 무사히 전역하는 게. 아시겠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몸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무사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